안녕하세요. 나를 알고 자녀 알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자녀 관계, 오늘은 제4강 부모-자녀 간의 인간관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항상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부족하다, 좀 죄송스럽다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소감이 담긴 메시지나 글들을 읽으면 영상에 비해 굉장히 깊고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구나 싶어서 이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각자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마음들을 이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또 이 강의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강좌를 기다리고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 너무나 참 도전도 되고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제4강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새 4주차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주차 인간관계,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말을 여러 어떤 그 대인 간에 사용하는 아주 대중적이고 흔한 용어인데 부모 자녀 간에는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죠. 여타의 다른 인간관계랑은 그 특성이 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부모 자녀 관계도 역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간관계로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이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지 이런 순서대로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 학자는 이렇게 뭐 부모-자녀 관계나 어떤 뭐 아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어, 어느 시기에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대비 효율 회수 비율이 높은가라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인일 때 투자하는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 직업교육 같은 것들을 투자하겠죠. 그리고 학령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뭐 청소년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회수 비율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취약 전, 학령 전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유아기, 이 시기는 영아기, 그리고 아이의 태어나기 전에 그 임신기, 태아기, 요때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그 투자 대비 그 효율, 회수 비율이 어떠한가라고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예비 부모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기에 직업 교육을 해도 어느 정도의 그런 효율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동 청소년기에 더 높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유아기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높았는데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태아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태아를 어떤 임신한
가지게 된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비 부모 교육 같은 것을 실시했을 때 그 투자 대비 그 효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더 어렸을 때 어떤 투자를 하고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것에 대한 그 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요.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교과목을 운영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요즘에는 대학생들에게 그 인간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별도의 교과목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뭐 인간관계 같은 것들은 그냥 굳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저희가 살면서 다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형성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과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또 이론적인 부분들도 공부도 하고 또 실습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재에서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표를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표인데요.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적으로 이 표를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책에서 보시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계, 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어났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있고 그들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이 책에서는 자연 발생적 관계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기여를 했을 때 발생하는 관계를 자연 발생적 관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인위적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사회적, 인위적 관계일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네. 사실은 부부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어떤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입각해서 어떤 동맹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의도적인 사회적인 관계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직장에 갔을 때 어떤 상사와 또 동료 직원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그 직장에 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태어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인위적 관계다라고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동시대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랑 그래도 비슷한 연령대에 비교적 어떠한 그 시대를 딱 구분해 놓고 그 시대에 관계 맺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쭉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들, 예를 들면은 예전 시대와 이전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인위적 관계를 맺는 거. 예를 들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아무래도 연령차 또 세대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시대가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맺어진 그 관계, 흔히 이제
자연 발생적인 관계라고 일컫는 어떤 동시대적 관계는 무엇일까요? 태어났는데 이제 언니나 형이 있을 수도 있죠. 형제 관계나 또 어렸을 때 맺는 그 친구 관계. 친구 관계는 우리가 굳이 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다 보니까 어떻게 친구가 생기는 이런 관계를 자연 발생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그 관계 중에서 어떤 시대의 계속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관계, 바로 부모 자녀 관계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러한 어떤 그 구분에 의해서 나눠봤을 때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금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표를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인 그런 관계를 부모-자녀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우연히 발생된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라기 보기보다는 거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를 정말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된 어떠한 의도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된 관계라고 하고 우리 그 부모 자녀 관계를 과연 만드셨을까요? 우리 자녀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말 이 아이와 내가 정말 어떻게 왜 만났는지 정말 얘와 나는 무슨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으시고 어떤 것도 그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정말 그리고 이 아이가 나와 자연적으로 어떤 관계 맺는 부모 자녀 관계에 있는데 이 자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 것인지 정말 내 소유인지 아니면 나의 인격 따로 자녀의 인격 따로인데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는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생의 인간 발달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했었던 것처럼 쭉 이어져 오는 어떤 연속성상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이지요. 그래서 과거 시대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자녀 간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개인적으로 성격이 좋으면 사람들이 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유능한 사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회사에서는 일 못하는 사람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되게 못생겼는데 정말 예쁜 그런 여성과 커플이라고 하면은 그 남자도 똑같이 정말 매력 있게 보인다. 이거는 되게 신체적인 매력이 되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일반의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끌릴까 연구한 그런 개인적인 특성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상호작용하는 그 특성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한대요. 그걸 근접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랑 유사한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뭐 나랑 취미가 같거나, 뭐 좋아하는 음식이 같거나, 좋아하는 옷 입는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는 조금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데 친구들을 사귈 때는 보다 밝고
명랑하고 외향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매력 있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과 관계 맺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요, 호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누구에게 끌릴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요. 이거를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자녀는요. 비슷한 부분이 많은가요? 아니면 조금 반대되는 특성이 더 많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랑 조금 더 유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얘는 나랑 정말로 정반대야 라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나랑 너무 닮아서 이런 점이 참 좋고 저 아이는 나랑 정말 반대되는 저런 부분이 참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왜 얘는 나랑 이걸 똑 닮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속상하고 진짜 답답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 얘는 왜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방식 이게 맞는 거지. 참 쟤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둘 때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모님 인격과 아이 인격을 조금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낳았으니까 나랑 비슷해야지. 또는 왜 나를 닮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앞서 우리 자녀들은요, 나의 어떤 부속품이나 내 일부분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인격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내 자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타인이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내 자녀는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닌 남이에요. 타인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의 타인과는 다르지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어떤 갈등이냐 불균형을 겪게 되는데 때로는 정말 내가 나와 비교하거나 또 나와 유사하다, 나와 반대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자녀를 보다 별도의 개별적인 독립적인 개인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게 되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는 예전에 100%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학교를 다니게 되고 내가 모르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내가 모르는 어떤 게임을 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 초등학교 시기, 청소년기 시기에 되면은 아이를 어떤 독립적인 그런 인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지만 사실 영유아기 때는 이 아이를 그 개별 인격 한 명으로 보기보다는 아니 나랑 같은 존재, 나의 어떤 그런 부속품, 나랑 같아야지. 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우리가 조심하고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도 있고 서적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저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움린드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가 부모 자녀 관계를 잘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람들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양육을 하더라 해가지고 4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분리해 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시면 얼만큼 애정을 주는지,
그리고 얼만큼 자녀를 통제하는지 이 두 차원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부모 유형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정이요. 높은 부모,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 아이를 너무 예뻐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주는 부모는 이 위쪽에 있는 부모들입니다. 아이를 정말로 예뻐하죠. 근데 어떤 부모는 조금 그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애정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애정이 낮은 편에 속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소감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정말 애정이 우리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고 정말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좌도 신청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이 많은 그런 부모들은 위쪽에 해당하고요. 애정이 낮은 부모들은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애정은요. 내가 정말 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반응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애정이랑 반응이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뭔가를 요구할 때 즉각 필요한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고 그 필요를 잘 알아채고 눈치채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먼저 이제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거는 애정이 높다. 또 반응을 잘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도 좀 부족하게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필요한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즉각 반응을 못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반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사랑만 주면서 키울까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훈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는 안 돼. 그냥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죠. 안전을 위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어떤 그런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통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이 통제가 많은 부모들은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모들입니다.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돼. 이 간식은 밥 먹고 나서 먹는 거야.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반드시 요때는 요걸 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는 그런 거는 통제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게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직 어린데 무슨 질서가 뭐가 중요해. 무슨 매너나 예절이 뭐가 중요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조금 이런 편에 가까운 부모는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명의 그 부모의 양육 그런 유형을 봤더니 그 자녀들이랑 이 부모의 그런 유형이랑 그 관계를 봤더니 어떤 아이가 가장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우수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래도 권위 있는 부모가 이제 가장 그래도 자녀가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부모는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어떤 그런 통제, 어떤 규율 같은 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사랑도 많이 해주고 또 통제도 많이 하는 편인지, 통제라는 말 대신 요구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편인지. 근데 나는 많이 사랑해주지만 통제는 별로 안 해. 그래서 허용적인 부모인지. 아니면 많이 허용은 하지만 통제는 별로 안 하고 허용을 많이 하지만 사랑은 별로 표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관심한 부모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통제도 많이 하고 애정은 별로 부족한 그런 부모는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본인께서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리면 조금 더 이제 과잉보호적인 부모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국의 그 부모의 그런 유형을 또 유형화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네 유형 중에 하나가 속하는 걸로 학계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속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자녀에게 더 긍정적이고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어떤 유형의 부모에서 이제 아이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위 있는 부모는 어떤 아이의 책임감이나 자신감이나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권위주의적인 통제도 많고 애정은 별로 보여주지 않는 이런 부모는 조금 이러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허용적인 부모, 사랑은 많이 해주지만 통제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관심한 부모는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고 또 우리 자녀를 어떤 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부모를 자애로움과 엄격함 이 두 차원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부모 유형으로 나눈 경우도 있어요. 한국형 어떤 부모를 이제 유형을 나누고자 할 때 이렇게 또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유롭기만 한 부모, 근데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부모. 아까 봤을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었지요.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부모. 근데 엄격하기만 한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격하지도 못하고 자애롭지도 못한 부모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무척 이제 엄격한 부모의 그런 유형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아이들이 너무나 귀해지고 또 외동인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자애로움이 더 강조되는 그런 부모인 유형을 보일 때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는 그냥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니 이런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아버지도 자애롭고 어머니도 자애로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 많이 해주고 자애롭게 대하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선 통제도 하고 요구도 하고 때로는 엄격함도 갖추는 것이 아이의 여러 가지 발달 특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유형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엄마로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빠는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양육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있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가 없는 것이 더 좋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느끼신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편안하게 또 소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4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또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태아기,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또 영아기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